미국의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 평론가이다라고 했어요. 얘는 뭐라 했냐면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근간으로 하여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함으로써 194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미술가들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거야. 이 사람은 어쨌든 모더니즘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했어요. 자, 그린버그는 1930년대 후반 스탈린과 히틀러와 같은 독재 정권에 의해서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당시 사회 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고요. 더불어서 그는 산업사회에서 도시의 대중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기고 있는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화를 양산하였다고 지적했다라는 거지. 이거는 이제 현실인식이라고 봐. 이렇게 말하는 걸 현실인식이야. 이제 문학에 대한 현실인식인 거지. 사회와 문화, 유럽은 사회와 문화의 위기다. 전쟁 후에 나치 이런 사회주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근대사회에 의해서 오락으로만 보고 이런 거를 양상한다. 자본가들이. 이런 사태에서. 그는 이러한 문화적 위기 속에서라고 했으니까 이 문화적 위기가 위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말해. 지속적인 변화,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 이 과정에서 이러한 위기는 이렇게 뭐가 혁명적인 거라고?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적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근데 아방가르드가 뭔지 모르죠. 들어는 봤죠, 아방가르드.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서 아방가르드라는 말을 들어는 보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잖아. 아방가르드는 본래 적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군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선발대를 지칭하는 말인데, 미술사에서 아방가르드는 사회나 정치와 거리를 두고 심미적 표현에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미술적 경향을 일컫는다라고 했으니까 아방가르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나 정치의 거리를 두고 심미적 표현, 심미적이라는 얘기는 대상이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자유야. 그런 것들을 미술적 경향을 아방가르드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참 아방가르다라는 표현을 어떤 데 쓰냐면 좀 낯설고 좀 시대를 앞서간 이런 것에 쓴다는 거지. 말 그대로 선발대야. 얘가 너무 앞서간 거지. 그래서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 야, 참 아방가르다인데 라는 얘기는 너무 좀 시대를 앞서가는데 이런 의미로 보기도 하죠. 이런 어쨌든 사회와 정치의 거리를 두는 거야. 그러면 사회와 정치가 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방가르드고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냐 보자. 그린버그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내는 것은, 즉 사회와 정치와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 그게 말하는 게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내는 것이랑 같은 말이겠죠. 현실과 관련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지 않고, 아방가르드는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진보와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회와 기존의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낸다는 건 결국은 현실과 관련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과 관련된다는 얘기는 현실에서 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혁명적이지 않다는 거지. 왜? 이 사람은 변화와 진보잖아. 변화와 진보를 하려면 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계를 드러내면 거기서 쉽게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정치와 사회와 거리를 두는 거지. 그러면서 진보와 변화를 지향한다는 거지. 여기서 그린버그가 말하는 미술을 위한 미술이란, 미술이란 미술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 미술을 위한 미술만의 독자적인 매체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거죠. 즉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미술을 위한 미술인 거죠. 미국의 미술에 대한 독자적 매체를, 그러니까 미술의 매체가 뭐냐? 매체라는 건 뭐니? 매개체는 전달하는 거잖아. 미술은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지? 캔버스와 평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니까 하얀 캔버스와 평면인 거야. 평면 캔버스. 이걸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야. 하얀 2차원의 평면 캔버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에만 초점을 둔 거지, 정치, 사회와 거리를 둔 거지. 아예 거리를 멀리한 거야. 그래서 이걸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죠. 여기만 다시 한번 가볼게.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걸 제시했냐면, 이런 문화적 위기 속에서, 두 가지의 문화적 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이다 라고 하면서 아방가르드를 적극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방가르드는 뭐냐?
사회와 정치의 거리를 두고 심리적 폐해를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미술적 경향인 거야. 근데 현실과 정치와 거리를 가진다는 것은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뜻해. 이 사람이 변화와 진보는 어울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아방가르드는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야. 그럼 미술을 위한 미술은 뭐냐? 미술의 매체 뭐라 그랬지? 사각의 평면 캔버스지. 이걸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에만 관심을 뒀다. 여기에 이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죠. 다음 그린버그에 따르면 미술을 위한 미술의 궁극적인 형태는 순수 추상 미술이다라고 했어요. 미술을 위한 미술이 뭐라고 했죠? 미술의 매체 있지, 매체. 2차원 평면의 사각틀. 이걸 어떻게 기법적으로 하느냐의 그 끝은 어디가 있다? 순수 추상 미술이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순수 추상 미술이 있다고 본 거죠. 그는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회화의 독자적인 효과를 위해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관점에서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의 성격은 캔버스의 네모 형태와 회화 면의 평면성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평면성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변화와 진보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러는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원근법이나 명언법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왜? 평면이잖아. 근데 원근법은 입체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근법이나 명언법을 없애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화면에서 물체나 공간의 멀고 가까움을 표현할 수 있는 원근법과 명도 차이를 통해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명암법을 배제함으로써 평면의 2차원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또한 여기는 원근법과 명암법을 없애야 한다고 했고요. 또한 그는 회화 안에 담겨있는 문학적인 요소들, 즉 회화를 통해 전달하고 하는 감정, 서사, 이념 등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였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사회와 정치의 거리를 두는 거잖아. 그리고 2차원 캔버스 안에서 색깔, 여기에다 모든 초점을 두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 입체감 빼고 뭐 스토리라든지 문화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서사라든지 이런 건 싹 다 빼야 된다는 거지. 그냥 그림 자체만 보자라고 말한 거야. 회화에서 문학에서나 다루어질 법한 초현실적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미술이 문학적 관습에 얽매였음을 증명한 것으로 변화나 진보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아까 정치와 사회와 거리를 두는 것도 결국은 거기에 관심을 둔다는 건 거기에 얽매인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도 문학적 관습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문학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는 건 결국 문학적 관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하게 벗어나야 된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미술 독자적으로 발달을 해야 된다라고 본 거야. 여기 밑줄 하나 해볼까요? 어디 할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평면성과 이런 그 안에 담겨있는 서사를 싹 다 빼야 된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그는 현실과 무관하게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 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순수 추상 미술을 가장 좋게 보는 건지 알겠죠? 그렇지? 매체적 특성에 초점을 맞췄고요. 문학적 관습으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진보와 변화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것에 틀에 얽매이면 진보나 변화는 할 수 없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보, 변화 이런 것에 초점을 둔 사람이죠. 그런 순수 추상 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는 순수 추상 미술에 대한 그의 확신을 보여준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모던 이론에 대한 명확한 이론을 제시한 이론가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악 장르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옹호한 미술 장르는 무슨 장르? 아방가르드. 왜?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는 뭐로서 거리를 두고 있지? 정치와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거지. 그걸 통해서 변화와 진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두 번째 이 사람이 또 선호한 거는 뭐라고? 순수 추상 미술이겠지. 순수 추상 미술은 매체적 특성, 미술을 위한 미술이라고 했잖아. 매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러면서 뭐와 거리를 두는 거지? 문학적 관습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야. 문학적 관습으로 거리를 둠으로써 문학적 관습에 얽매이지 않겠다. 그래서 변화나 진보. 또 매체 고유의 미술 매체적 특성이니까 2차원 평면이겠지. 그래서 원근법과 명암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문학적 관습으로부터 거리를 배제한 거지. 그래서 독자적인 매체로서의 이렇게. 그래서 순수 추상 미술이 좋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게 아방가르드 그리고 순수 추상 미술에 대한 누구의 견해? 누구의 견해? 그린버그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다음. 자, 이러한 그린버그 이론은 그린버그가 가장 만족할 만한 미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인정한 칸트의 형식주의와 맥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건 누구한테 영향을 받은 거니? 칸트의 형식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칸트는 어떤 사람이냐? 칸트는 판단적 비판에서 순수 미적 판단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도덕적, 윤리적인지와는 별개로 작품의 형식적 성격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미술의 독자적 성격을 인정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도덕적인가 윤리적 그 내용이라는 것 상관없이 형식적인 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히틀러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렸다죠? 히틀러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렸대요. 근데 히틀러의 그림이 시장에 나와요. 미술 시장에. 그러면 히틀러의 그림이 미술 시장에 나왔을 때 이 그림을 판단할 때 윤리적인지 도덕적인지 판단을 하게 되면 그 그림값은 어떻게 되겠냐? 잘 나가지 않겠지? 근데 그거 철저하게 배제하고 뭐만 보는 거야? 형식적인 것만 보는 거야. 그럼 칸트 입장에서 보면 그 작품도 훌륭한 미술 작품이 되는 거야. 연쇄살인마가 그린 작품도 형식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게 칸트의 순수 미적 판단이라는 거야. 칸트는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은 다르고 형식은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비타적이기 때문에 내용과 무관하게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요게 내용의 핵심인 것 같아요. 내용하고 형식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내용하고는 별도로 거기 담겨져 있는 내용하고는 별도로 형식만으로도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칸트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해서 그린버그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혹자들은 순수 추상 미술에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는 비판이겠죠. 비판. 그러니까 형식을 통해서 미적 측면을 드러내는 것을 강조한 거야. 내용보다는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얘도. 그럼 혹자들은 야 그럼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에 대해 그린버그는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그린버그는 순수 추상 미술 작품에서 내용은 형태, 색채 등과 결합하여 작품의 형식으로 남아있으며 야, 너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야, 내용은 형식으로 남아있어. 형식으로 남아있고 주제는 문학적인 요소에 해당하니까 필요 없어. 배제돼야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야. 알겠죠? 이 사람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아름다움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 라고 말해. 그럼 혹자들이 비판하는 거야. 야, 그런 그림들은 순수 추상 미술은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 형식은 형태, 색채 등과 결합해서 내용은 이것과 결합해서 형식으로 남아있고 주제? 그건 문학적인 거잖아. 그럼 배제해야지 라고 말해. 왜? 문학적인 관습에 얽매이게 되면 변화나 진보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린버그는 가장 중요한 건 뭐겠니? 이런 지금 문화의 위기 속에서 변화와 진보만이 혁명적이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변화와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한 거고 그래서 아방가르드는 정치와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그것이 미술을 위한 미술이니까 그러면 정치와 사회로 벗어나면 결국은 뭐만 갈 수 있겠니? 미술이라는 매체적 특징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잖아. 순수 추상 미술도 마찬가지야. 거기서 문학적인 것으로부터 철저히 배제하고 2차원 평면에다 초점을 맞추자는 거지. 그래서 원근법, 명암법 다 배제해버리고 거기는 문학적 관습 철저히 빼버리자. 그래서 이 미술 작품 자체만 가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이건 누구와 맥이 닿아있어? 칸트의 형식주의와 맥이 닿아있다는 거야. 칸트의 형식주의는 간단해. 내용 없이 순수한 형식만으로도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은 그린버그도 내용보다는 형식에 초점, 형식만으로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말해. 거기는 비판으로 그러면 야 순수 추상 미술은 내용이 없고 형식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더니 내용도 형식 속에 담겨져 있고 주제는 아까 말했지만 문학적인 것이야. 문학적인 거 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혁명과 진보로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은 거대한 생면을 제시한 뉴먼과 로스코의 작품을 내용이 형식에 녹아든 작품으로서 극찬했고요. 이는 극찬한 것들이야. 사실주의 미술, 민속주의 미술, 일화적 미술 등의 장르는 감상자에게 회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 즉
회화의 맥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애가 누구냐면 사실주의 미술, 민속 미술, 일화적 미술을 얘네들은 왜 부정적으로 봤냐면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유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야. 그럼 여기서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이 뭐냐? 이게 위에 있는 이거야. 회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없다라는 거야. 너무 쉽게 이해된다는 거지, 극사실주의. 그러니까 이건 복잡하고 어려운 회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매체적 성격이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아. 즉 미술 자체의 특징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또한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을 구사한 잭슨 폴록을 만해에서부터 시작된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의 후계자로 일컬었다라고 했죠.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잭슨 폴록, 뉴먼과 로스코, 그 다음에 만해 이런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본 거죠. 왜 이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회화의 매체적 특징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고요. 정치, 사회, 문학적 관습을 철저히 배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야 저기서 엄청나게 극사실주의 있잖아. 극사실주의 그림이 예쁘게 그려진 그림이 있단 말이야. 누가 봐도 제가 뭔지 알잖아. 우와 그림 쩔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집중하잖아. 근데 평면과 선으로 그려져 있으면 이 평면을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거고 여기 색은 뭘 나타내냐면 이 매체적인 특성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훌륭한 미술이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그린버그,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 평론가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 미술가들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세우게 된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어떠냐면 독재 정권에 의해서 문명이 붕괴됐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근대 산업사회에서 대중문화를 오락만으로 여기는 문화의 위기죠. 이런 문화의 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포인트는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야. 그러면서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게 된 거죠. 잠깐만 뒤에 한 번 더 있지 않냐? 여기 하고 갈게. 자 생각해보니까 뭐가 내용이 빠졌었어. 자, 아방가르드는 뭐냐면 정치와 사회의 거리를 두고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미술 경향인 거야. 그러니까 정치와 사회의 거리를 두었다는 것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실과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얘는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거고, 미술을 위한 미술의 가치는 바로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가진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얘는 이제 궁극적인 형태는 순수 추상 미술이라고 본 거지. 궁극적인 형태가 순수 추상 미술이야. 왜냐면 순수 추상 미술은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적 성격은 캔버스 네모 형태와 회화 평면성이 있다고 했잖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명암법 없애야 되고 원근법 없애야 돼. 또 문학적인 요소들은 또 빼야 돼. 왜? 얽매이게 만드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걸 가장 잘 다루고 있는 것은 순수 추상 미술이다라고 본 거야. 이걸 극대화하는 게 순수 추상 미술인 거야. 그런 이런 그의 견해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칸트의 형식주의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야. 칸트는 순수 미적 판단이란 내용과 동떨어진 형식만으로도 순수하게 미적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 그래서 형식만으로 아름다움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 야 너무 내용 놓고 형식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형태나 색채 등과 결합하여 형식으로서 남아있다고. 내용 그 주제는 문학적인 걸 빼야 돼. 이걸 빼야지만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뉴먼과 로스코의 작품을 훌륭하게 봤고요. 사실주의, 민속주의, 일화적 미술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잭슨 폴록을 모더니즘의 후계자로 지정을 했죠. 왜? 이 사람은 매체적 기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했대. 매체적 기법만으로도 표현을 했으니까. 뭐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뭐 이렇게 붓을 막 던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 잭슨 폴록이었어요. 이렇게. 자, 다음 그린버그는 내용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끊어버린 거고, 여기는 의미, 가치가 되겠죠. 그린버그는 자신만의 독자적 시각을 통해 여러 미술 작품에 대한 평론했는데, 그의 미술 평론의 대상은 미적 문제만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미적 문제 하며 미술 평론의 주관적 감정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강조하였다라는 거예요. 미적 문제만 있죠. 주관적 감정은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린버그의 이러한 관점은 당대 미술계의
이게 지배적 서사로 인정될 만큼 학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네, 해볼까요? 그 당시 평가가 어땠는지. 학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미술관이나 미술 잡지에서도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이론을 옹호했고요. 미술관이나 미술 잡지도 그의 이론을 옹호했고요. 그린버그적 모더니즘을 주제로, 이런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는 일도 잦았어요. 그치? 이건 이제 긍정적인 평가. 그러나 그린버그가 한 시대에 단 하나의 올바른 양심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미술은 무슨 미술? 순수 추상 미술. 그게 가장 끝이라고 본 거야. 하나만 올바른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여 형식주의적 규범에 맞지 않는 미술을 폄하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거셌다는 거지. 그게 그린버그에 대한 비판 첫 번째. 순수 추상 미술로 가는 그 역사적 흐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건 다 폄하했다는 거. 또 그린버그는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만해,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표현주의로 이어진다고 했지. 그리고 추상표현주의가 극이라고 했잖아. 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까 만해로부터 시작해서 잭슨 폴록이 후계자라고 표현했잖아. 그 흐름만이 진정한 미술사의 흐름이라고 본 거야. 그리고 이 단선적인 역사의 진보를 믿고 순수 추상 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했는데, 결국은 이 순수 추상 미술이 미술의 끝판왕이다 라고 해서 주장했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상징주의,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 등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단선적인 역사의 진보로 봤다는 거야. 너무 단선적으로 봤다는 거지, 역사의 진보를. 미술 역사의 진보를. 또한 그의 이론은 미술 감상의 중요한 감정의 문제를 간과하고 관람자의 반응이나 심리적 효과에 대해 무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고 해서 비판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 가치는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형식주의 이론을 미술관이나 미술 잡지에서도 이걸 옹호하게 되고, 뭐 그린버그적 모더니즘을 주제로 전시가 열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양식 말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라고 폄하하게 됐고요. 미술사의 흐름에서도 순수 추상 미술로 가는 그 흐름만을 독자적 단선적으로 본 거야. 나머지 것들은 아니다라고 본 거죠. 또 감정 문제를 배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요 글, 오케이, 요 글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